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이 단계에서 그는 당선됐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의즉생의 각오를 엄중히 다져야 할 때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사의즉생의 정신으로 그의 초심에 돌아가서 국정을 펴고 그리하여 민심을 꽉 잡아야 된다.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2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로. 이제 임기가 아직도 3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은 이런 시점인데, 야당, 이재명이 지도하는 야당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저런 야당의 과반수 의석을 믿고 못할 짓이 없는 저 야당에 대해서 정권과 여당이 공격을 해서 저것을 휘어잡아야 돼요. 공격의 주체가 지금 이게 정권과 여당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공격의 주체가 이재명 야당, 그 곁들인 조국의 세력, 이들이 이 정권과 여당을 만만하게 보고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그리고 5월 29일 일주일 남짓 뒤에 개원될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획득한 것을 무기화해가지고 이제 무차별로 이 여당과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입장이 계속될 것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지금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사의즉생의 각오로 공격을 원자리로 되돌려가지고 이 분출하고 함부로 날뛰는 반헌법적 행위를 거듭하는 이 야당을 공격해가지고 이 고삐를 틀어잡지 않으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은 이 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없다. 오늘 이거를 주제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유권자가 그래도 0.73% 차이 났으니까 많았지요. 왜 선택했느냐? 문재인 정권 이래의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색채를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를 만들고 있던 한미 동맹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러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경제 정책에서도 실패를 거듭하는 이 꼴을 보고 1차로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의 물결을 막아주고 문재인 정권의 그 부정부패를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쾌도난마와 같이 해결해 줄 후보로는 2번 후보밖에 보이지 않는다. 2번 후보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는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후보로 직진했는데, 검찰총장 시절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후보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매진한 사람입니다. 저희 같은 제야세력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여러 부정부패, 그 대표적으로는 이재명이 관련되어 있는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것도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그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그 사건은 자금 흐름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 이게 순식간에 이게 이 사법 처리가 해결될 일입니다. 요 손가락으로 요렇게 움직이는 거 TV 토론 때 그렇게 말하던가 저는 지금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자금 흐름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이 관련자는 단번에 척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옳거니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는 박수를 쳤어요. 그래, 그를 2번을 선택하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광화문 광장 등에서 저는 호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어찌 됐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 거꾸로 자금 흐름을 이렇게 추적해서 다 밝히겠다고 하는 그 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검찰과 법원을 무력화시키고 기왕에 기소된 사건도 세워라 내워라 방치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게 우리가 윤석열, 인간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된 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이유에서 이게 어찌된 셈이냐, 이게.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사라지고 거꾸로, 야, 이 사람이 공격받는 처지에 섰느냐. 4월 10일 총선거의 패인을 두고 지금 정권 내부에서 뭐 흔히 말하는 용산과 뭐 국민의힘당 또는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이게 편싸움을 한 거다. 패싸움을. 창피한 일이에요. 백서는 조용히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백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두고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좁게 말하면 대통령 책임이다, 아니다. 한동훈이 책임이다, 아니다. 이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용병들이 등장해가지고. 이건 윤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런 논쟁이 나오는 것 자체를 나는 윤 대통령 책임이에요.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소리가 나오게끔 된 게. 그리고 4월 10일 선거를 우리가 냉정히 관찰해 보면 3월 초순까지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 쪽에 그 총선거의 의미가 부여된 야당 심판이 뭐냐.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 등을 뭉개고 그리고 과반 의석으로 무리한 법을 통과시키고 하는 저 망발을 일삼는 야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의석을 국민의힘당에 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에 약속한 여러 개혁 작업과 이게 부정부패 사건을 말끔히 치유해 주길 바란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3월 초를 기해가지고 조국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게 정권 심판 쪽으로 돌아섰다. 정권 심판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그것을 취소하는 과정에 그리고 한동훈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1월 25일에 충돌이 있었다. 이제 이런 게 알려지면서 역시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주변에 대해서 말 못하게 입을 봉쇄해버리고 그리고 검사들만 대거 기용해가지고 검사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부인 일에는 꼼짝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발목이 완전히 접혀있다. 이런 쪽의 정권 심판이 그 총선거의 의미와 무게가 이동했던 것입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깨달아야 돼요. 지난번 임기 시작하고 최초로 기자실에서 무제한 주제에 대해서 무제한 질문 답변 든 데서 비로소 그 부인 문제에 대해서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신여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한다. 이게 누적되어 그러한 해명과 그러한 사과를 해야 할 일이 누적되어 있어. 이게 덮개가 끼어가지고 때가 묻듯이 했어. 이걸 목욕탕에 가서 그냥 이 돌멩이로 그냥 긁어내야 할 지경이 됐을 때 비로소 2년 만에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총선거의 기회를 놓쳐버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국민과의 소통, 그것은 결국 기자와의 소통, 현안에 대한 수시 기자회견, 2층의 집무실, 1층의 기자실, 약속 한 번도 지킬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부인 일에 매달려 있고 측근의 입을 봉쇄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결국은 4월 10일 선거에 의석수의 71석, 총 득표율에 있어서는 50대 45지만은 이 결과가 좌우간 어떻든 패배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이게 여야 관계, 야당과 대통령의 관계, 이건 전쟁에 다름없습니다. 총탄만 쏘지 않았지 전쟁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승기를 잡고 고삐를 죄면서 윤석열 정권, 윤 대통령을 계속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져서 공격을 계속 해가지고 그가 스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국민의힘당 일부를 흔들어가지고 탄핵까지 가려고 하는 것. 그 기본 바탕에는 자연인 이재명과 강경파들의 사법 리스크, 조국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게 자꾸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중대범죄의 피의자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그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해왔다가 선거에 의석수에서 밀리니까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만났다. 이게 쫄았다. 이게 윤석열이 처음 등장할 때 국민의 기대치에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무슨 꼴이냐. 왜 그렇게 뒷걸음질 하면서 그를 그렇게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처신으로 나락에 떨어져 버렸냐. 여기에 분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을 윤 대통령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최초의 윤 대통령 등극 초에는 공격의 고삐를 윤 대통령이 쥐는 것으로 우리는 봤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공격의 이 고삐는 야당으로 넘어갔어. 이쪽은 수비에 급급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겠어. 자, 이걸 틀어서 원죄자재로 돌려 공격의 이 포인트를 다시 윤 대통령과 여당이 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대통령이 민심에 자극을 주는 주변 요소에 대해서 과감하게 스스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스스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야당에 대해서 사법 처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 김건희 여사의 그 민심에 자극을 주는 그 고리 중에 하나가 최재형 친독 목사가 서울의 소리라는 방송과 결탁해가지고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물을 주는 몰카 사건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국민의 민심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니까 요 고리를 벗어나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도 미흡하다. 가령 지금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여러 국고 낭비 그 행태는 김건희 여사와 비교할 바가 못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 포인트를 많이 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법으로 관여되어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나 울산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사건 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조치, 그 다음에 해수부 직원의 이게 북한 쪽으로부터 총격당해 사망한 이 모든 국가 사범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관여된 거 지금 손도 못 쓰고 맥도 못 쓰고 이런 모습으로서는 남은 3년을 제대로 보낼 수 없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사의즉생의 각오를 할 수밖에 없다. 주변의 모든 사소한 거, 민심의 자극적인 거 다 털고,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 그래야 윤 대통령도 살고, 그래야 윤 대통령을 뽑았던 유권자들, 종북 주사파의 바로, 그리고 부정부패를 막아주기를 바랬던 그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대 결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